영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3등급을 받아서 정말 크게 낙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제 공부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공부법을 통해서 영어 전교 1등 그리고 3년 내내 영어 내신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쉼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계시죠?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어 내신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영어를 3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영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3등급을 받아서 정말 크게 낙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제 공부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공부법을 통해서 영어 전교 1등 그리고 3년 내내 영어 내신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내신 3등급을 받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의고사와 내신 영어의 차이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중간고사 때 3등급을 받았던 이유는 모의고사를 공부하듯이 내신을 공부했기 때문에 3등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그냥 답을 맞추면 넘어가고요. 지문을 분석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문법과 같은 내용은 아마 대충 넘기실 겁니다. 또한 해당 지문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을 통해 내신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모의고사 영어는 숲을 보는 공부이고요. 내신 영어는 나무를 보는 공부입니다. 내신 영어에서는 세밀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내신 1등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설을 먼저 보고 비문학 분석하기. 저는 우선 해설지를 먼저 봤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된 글보다는 한글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번역된 글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분석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듯이 해설을 보면서 이 글의 주제가 어떤 건지, 글의 흐름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또 글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등 영어 지문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벽히 분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신 영어는 선생님들께서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죠? 따라서 어법뿐만 아니라 주제, 빈칸, 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해설을 통해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일단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설을 보면서 글의 주제와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분석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보는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을 때는 아마 지문 분석을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곱씹어 보면서 모든 문법 및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He makes me sad라는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 왜 makes라는 단수가 쓰였는지, 그리고 왜 sadly가 아닌 sad가 쓰였는지 등 정말 뻔한 문법도요, 본인이 정말 알더라도 그래도 계속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 분석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영어 실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본인의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본인 분석 실력이 좋지 않으면 혼자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제대로 분석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선생님들과 눈치 게임 하기. 제가 늘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장 핵심이에요. 영어 시험은 선생님과의 눈치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문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문을 똑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꼴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암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낚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을 분석하면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속일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라면 어떤 문법을 바꿀까? 나라면 여기에 빈칸을 뜰 것 같은데 이 글의 주제는 뭐가 좋을까? 등 변형될 수 있는 다양한 형식들을 내가 쌤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문법 단어를 중심으로 지문을 변형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요, 선생님들께서 낚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문에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라는 문장이 있다면 had 아래 have x라고 쓰고 would travel 아래 would have traveled x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출제자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속일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빈칸, 글의 흐름 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을 예측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일단 하다 보면 점차 실력이 는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측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측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엇을 변형할지 생각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암기하려고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웬만한 변형 문제는 제가 다 생각했던 곳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노트에 한 번 쓰기. 지문 분석을 완료했다면 모든 지문을 한 번씩 써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쓰는 게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으로만 보는 것과 쓰는 것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한 번 쓰고 나면 지문 내용이랑 우리가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정말 기억에 잘 남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딴 생각을 하면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가끔 딴 생각을 하면서 쓸 때가 있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딴 생각하다가 쓰면 노가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꼭 집중해서 이 글을 조금 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반복하기. 모든 지문을 분석하고 노트에도 썼다면 이제 반복 숙달을 할 때죠. 뭐 주제문, 어법, 순서, 빈칸, 서술형 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떠올리면서 계속 지문을 읽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읽을 때 사실 등급이 정말 많이 갈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점차 대충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성적이 많이 갈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본인이 놓친 게 무엇인지 계속 스스로 의심하면서 지문을 읽고,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본인이 그냥 빨라지면 빨라진 대로 읽습니다. 특히 영어 내신에 있어서요, 앞서 언급했던 선생님이 무엇을 낼지 계속 고민하는 그 마인드 있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에 초점을 두어 읽으면 대충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반복해서 읽더라도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지 계속 고민하고 예측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빈 노트에 지문을 다 옮겨서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노트만 보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이 지문에 한번 표시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험 막바지쯤에 이렇게 한 번씩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술형 대비하기. 내신 영어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연코 서술형이죠. 이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사실 암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작 문제들은 암기가 필수입니다. 문법이나 외부 지문에서 영작하는 경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문에서 나오는 영작 문제는 암기하면 사실 맞출 수 있어요. 따라서 서술형을 찾는 저만의 기준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어법이 2가지 이상 섞인 핵심 문장입니다. 아마 조금 어려운 문장이나 핵심 문장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문장들은 일단 무조건 표시를 해두시는 게 매우 좋고요. 또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문법이 여러 개 나온 문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 봐도 뭔가 쉬운 문장이 아닌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저는 2가지 이상 중요한 문법이 등장하는 문장들은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쉬운 문법이 등장하는 문장들은 그렇게 체크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쉬운 문장들은 솔직히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조금 적당히 어려운 걸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어려운 문법이 2가지 이상 섞인 문장들은 모조리 형광펜을 칠하고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도 이 문장을 설명을 했고 어법도 2가지 이상 나온다, 그럼 진짜 3천만% 시험에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영어 내신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공부법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성적을 올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10회독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점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